요즘 월급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속도가 이상하게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출근은 꼬박꼬박 하고 야근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일할 이유가 있었나 싶고요.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5년 뒤에 집 등기를 하고 누구는 여전히 통장 잔고 그대로이거나 빚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둘 다 비슷한 회사 다니고 비슷한 연봉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모두 금수저라 그런 걸까요? 또 각종 매체를 보면 당신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회사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동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런 걸 보고 나면 오늘 출근 시간에 쫓기고 점심때 마신 5,000원 커피로 인한 죄책감을 느꼈던 내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 유튜브에서 말하듯이 나도 퇴사하고 사업해야 하나, 나도 코인 주식으로 한 방 노려야 하나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다 위험하잖아요. 회사 관두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집세, 아이들 학원비는 누가 내주나요? 사업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진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려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직장이 아니라 나의 직장인 마인드예요. 월급을 생존 수단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사는 무기로 볼 것인가. 이 차이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퇴사 없이, 위험한 투자 없이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늘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다시 부의 동력을 작동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월급 통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월급을 생존 도구 정도로 생각하죠. 들어온 돈으로 밀린 공과금 처리하고 카드 대금 갚고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나면 다음 급여일까지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매달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요. 이런 사이클에서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통장 잔고는 항상 비슷한 수준을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월급은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심어야 할 씨앗이에요. 오늘 받은 급여가 내일 어떤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오늘 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브랜드를 위해 일하거나죠. 바로 소비해버린 돈은 스타벅스, 쿠팡, 삼성에 매출이 되면서 그들을 위해 야근을 뛰러 갑니다. 반면 그 돈을 투자와 자산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면 그 순간부터는 당신을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배당금이 쌓이고 복리 효과로 불어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로 뭘 구매할까가 아니라 이번 달 급여로 내 자산을 어떻게 키울까로요. 이 한 가지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직장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장소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탄환을 모으는 기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유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월급의 13%든 20%든 28%든 이 퍼센티지는 무조건 자산 쪽으로 흐른다고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다음으로 먼저 빼놓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그날 정해둔 비율만큼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세요. 이번 달 여유 있으면 저축하지 뭐라는 생각은 100%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직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이 아니라 내 투자를 위한 현금 제조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돈 관리를 의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의지력만 있으면 저축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건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를 보면 소득 금액보다 자동화 시스템 보유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급여를 받으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이번엔 저약 좀 해야지 다짐하다가 결제 알림이 계속 오면 그냥 전부 써버리죠. 부유한 사람은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시스템이 알아서
저축과 투자 계좌로 돈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저축해야겠다고 마음먹기도 전에 이미 저축이 완료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급여일 기준으로 자동이체 설정을 걸어두는 거예요. 13%는 투자용 계좌로, 13%는 비상금 계좌로, 8%에서 13% 정도는 마음 편히 쓸 용돈 계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100% 따라옵니다. 이번 달은 경조사비도 있고 차 수리비도 나갔으니까 다음 달부터 하자. 다음 달엔 진짜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 다음 달이 영원히 반복되면서 목표는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자동화는 이런 감정 싸움 자체를 원천 차단해 줍니다. 내 손을 거치지도 않고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돈이 제자리로 이동하는 거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은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당신한테 이번 달도 빠져나가도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 미래를 위한 돈은 매번 허락을 구해야 합니까? 의지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은 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연봉이 올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연봉 협상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알아보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조금 더 비싼 레스토랑을 찾게 되고 조금 더 자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하면 연봉 오르기 전이랑 똑같이 여유가 없다는 점이에요. 체감상으로는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 늘어난 건 고정 지출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생활 수준이 소리 없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고정비만 업그레이드된 상태인 거죠. 진짜 부자들은 연봉이 오를 때 생활 수준이 아니라 투자 비율을 올립니다. 연봉이 3,2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생활비는 3,002만 원 기준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늘어난 1,100만 원을 자산 쪽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단계 아래 연봉인 사람처럼 계속 사는 겁니다. 지금 연봉이 5,200만 원이면 생활 수준은 4,10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연봉 인상분의 75%에서 100%를 자동투자 시스템으로 설정하세요. 월급이 30만 원 늘었다면 그 35만 원 전체를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두는 겁니다. 원래 없던 돈이니까 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기념 소비는 작게 하고 시스템은 크게 가져가야 합니다. 승진 축하로 맛있는 식사 한 번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그 이후엔 바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은 대부분 급여가 끊기는 순간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부자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스킬 양성소로 바라보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출근하는 거지. 배우는 건 나중 문제야라고요. 그런데 부를 만드는 사람들은 회사를 이렇게 봅니다. 월급은 보너스고 진짜 수익은 스킬이다라고 말이죠.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습득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 설득하는 기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 고객 대응 방법, 일정 조율, 팀 협업, 회의 진행 같은 것들이 전부 돈이 되는 능력입니다. 나는 이 정도 급여밖에 못 받는데 왜 더 열심히 해야 하냐고 생각하면 평생 그 수준의 보수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싸게 배우는 중이고 나중에 이걸로 더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업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회사를 헬스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일종의 근육 운동입니다. 지루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부담스러운 업무라도 자원해서 참여해보고 상사가 협상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며 이 경험이 나중에 어디에 쓰일지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당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회사 시스템을 통해 더 비싼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 능력으로 이직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아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죠. 회사는 지금의 생활비를 주고 스킬은 나중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저축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라면 가격, 카페 음료 가격, 대중교통비가 조용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통장에 가만히 놓여 있는 현금은 실질 구매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위험한 거 싫어하고 무조건 예금이 최고라고 하면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부는 금액 곱하기 시간 곱하기 꾸준함이에요. 엄청난 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일찍 시작했느냐, 얼마나 오래 지속했느냐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덱스 펀드나 ETF처럼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타 매매나 코인 같은 건 도박에 가깝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건 경제 성장 전체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자동이체로 급여일을 투자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알아서 투자 계좌로 이동하게 설정해두면 마음 아플 틈도 없이 투자가 진행되는 거죠. 투자는 오늘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일을 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오늘 조금 덜 쓰고 내일의 나를 덜 고생시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의 지출을 경영자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경영자들은 숫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봅니다. 매출, 비용, 수익, 손실을 말이죠. 그래야 회사가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게 현황은 대충 이번 달도 많이 썼겠지 정도로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꽤 충격받으실 겁니다. 지난 한 달 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뽑아서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든 지출을 체크하고 돌이켜보니 없어도 됐을 지출을 표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인생 만족도도 올려주지 않는 소비는 그냥 새어나가는 돈이라고요. 여기서 줄인 돈은 단순히 아끼기가 아니라 투자 방향으로 전환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2만 원, 22만 원씩 새고 있던 구멍만 막아도 연간 144만 원에서 264만 원이 복리로 쌓이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소득은 하나로 두되 수입원은 여러 개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월급이 내 인생 전부라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자산가들은 월급이 있든 없든 뒤에서 계속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걸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대단한 부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을 잘 쓰신다면 전자책, 블로그 콘텐츠, 뉴스레터, 대본, 강의 자료 작성 등으로 확장해 볼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하는 걸 잘한다면 온라인 과외, 컨설팅, 세일즈 파트타임, 초보자 강의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소액 부동산 투자, 경공매, 리츠, 기타 배당주 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 말고도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본인의 역량과의 결합으로 무자본 사업 등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포장해서 바깥 세상에 내놓아 보기. 첫 번째 부수입은 크게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내 노동 말고도 다른 경로로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순간 돈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여덟 번째는 부를 지키는 시스템이 없으면 쌓이는 즉시 새어나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버는 방법만 고민하지 돈 잃지 않는 방법은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는 둘 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벌까, 어떻게 안 잃어버릴까 말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셔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 체크, 진짜 급할 때 쓸 카드 한도나 현금 라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이 왔을 때 자산을 강제로 깨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부자는 재미없는 걸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 월급을 올려달라가 아니라 내 시장 가치를 올리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나를 제대로 평가 안 해줘요 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느낌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절감한 비용, 내가 증가시킨 매출, 내가 해결한 문제, 내가 책임진 프로젝트를 엑셀 한 칸에 날짜와 함께 쭉 적어두세요.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 저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한 일로 회사가 이런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사가 끝까지 안 올려준다면 그 성과 리스트는 당신의 이력서에 들어가서 다른 회사에서 몸값을 올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직 한 번으로 연봉이 13%에서 24% 오르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10번째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10년 게임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불을 쌓는 과정은 폭발적인 로또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습관들의 합입니다. 부자들은 이번 달 월급보다 10년 뒤의 나를 더 자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똑같이 반복합니다. 급여일에 자동 투자하고 생활비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며 부수입을 조금씩 늘리고 스킬을 꾸준히 쌓으며 소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루합니다. 근데 이 지루함을 견딘 사람들이 나중에 저도 한 번에 잘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쪽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직장은 감옥이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내 자유를 쏘아 올려주는 발사대입니다. 월급으로 숨만 쉬다가 끝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자산과 스킬과 부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인생을 살지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서 갈립니다. 연봉 더 오르면 그때부터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월급에서 먼저 1만 원이라도 구조를 바꾸자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그 한 발짝을 떼신 거예요. 이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시스템을 깔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의 비밀 회로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빠른 부자 되세요.